배우지를 못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멘탈 코칭을 하면서 질문을 어느 순간 갑자기 잘할 수는 없는데 네. 곽군 코치의 경험을 들면 이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네. 머릿속에 어떤 것을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FEN, 팬으로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F가 팩트입니다. 팩트. 예. 사실. 네. 사실을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와서 사실은 나 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 아니면 학생이 학교 가서 어떤 아빠, 엄마 나 오늘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했으면 이제 질문으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어보면 되나요? 네. 무슨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는데? 그 팩트만 물어보는 거죠. 아, 다른 거 감정은 배제하고 네, 배제하고. 팩트만.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학교에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질문을 쭉 하면 그 친구 계속 쭉 이야기를 하겠죠. 아. 근데 두 번째가 이제 FEN의 E인데요. 이거는 이모션입니다. 이모션. 이모션이라면 감정을 감정.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네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뭘 느꼈는데, 이거 물어보는 거죠. 가서 학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하고 어떤 일이 있었던, 친구들하고 어떤 일이 있었던 그 사실에서 네가 느낀 게 뭐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감정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사실은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거기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팩트를 먼저 얘기를 꺼내줘야만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N이 이제 needs인데요, needs. 니즈. 네, 네. 의도. 네. 그래서 너는 그거를 교훈 삼아서 또는 그때 너는 무엇을, 이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의도를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팩트를 이야기하고 감정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 나도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자기의 의도를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팩트, 이모션, 니즈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이 사실은 순서대로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네. 순서대로 물어보면 뭐 그래서 어땠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어. 그래서 기분이 너는, 어땠는데? 기분이 어땠는데? 뭐 좋았어. 뭐 이렇게 했어. 그랬어. 네.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야? 그러면 그때 자기 니즈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과 감정과 생각을 물어보는데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질 않아서 좀 낯설어서 그런 거지. 네. 실제로 이 멘탈 코칭이란 관점으로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자기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한다든가, 내가 해봤는데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한다든가, 네. 내 친구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쫙 이야기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쫙 해버리면 그러니까. 야, 이 사람하고는 다음에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겠네요. 특히 이제 부부 간에,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래서 코칭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잘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FEN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곽훈 코치께서 그런 FEN 질문 기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도와준 그런 에피소드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그 좋았던 일, 해결했던 일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의 대화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집에서.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강아지를 키웁니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인스타에서 서로 강아지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 지역에서 동호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서 의견 정보도 교환하고 네. 뭐 자기 이제 더 친해지면 이제 개인사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거기 갔다 오면 되게 기분 좋아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젊은 29살, 30살 된 여자분이 네.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서 이제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궁금하지 않거든요. 네, 별로 궁금해할 네,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굳이 뭐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와이프는 갔다 와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FEN으로 질문합니다. 네. 아내분한테 네, 네. 네.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어떻게 만난 건데? 음. 가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두 친구는 결혼한대?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팩트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제가 왠지 자꾸 얘기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럼 팩트만 물어봐도 이 와이프는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잘 참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팩트만 이야기해도 이모션까지 안 가도 예. 팩트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부터는 갔다 오면 제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네. 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고맙게. 네네. 실제로 잘 들어주시는가요? 100%면 뭐 한 60-70%만 듣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듣고 흘리지만 네. 그래도 우리 와이프한테는 우리 남편은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구나라고 아마 느낄게끔 하죠. 근데 100 중에 60-70 정도면 굉장히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가요? 보통은 자기 얘기만 하고 잘 안 듣는데 네. 그 정도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FEN 기법이 뭐 어떤 이론적인 건 둘째치고 이 멘탈 코칭을 통해서 정말 참 행복했던 일, 참 기분 좋았던 일, 흐뭇했던 일 이런 게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되게 궁금해요. 그 부분이. 네. 저희가 이제 스포츠 선수들도 하고 네. 일반인도 하고 요즘 또 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느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상고, 공고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 다 이름을 바꿔서 뭐 정보고라든가 이렇게 좀 멋있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어느 고등학교를 갔는데 남자 학생들로 쭉 구성이 돼 있는 주로 남자들 구성이 돼 있는 반을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남자 고등학교 생각하시면 분위기가 아시겠지만 네네. 되게 막 떠 있고 네. 말도 많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자기의 과거, 미래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이런 걸 적는 자기 인생축 세우기라고 하는데 네네.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한 학생이 자기는 래퍼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래퍼가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종이에 정리하는 게 글씨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씨가 못 알아보겠어요. 딱 보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넌 글씨가 뭐 그 모양이냐 이러고 막 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친구를 아는 것 하지 않고 빽빽하게 채우더라고요. 영어를 잘할 만한 학생들이 아닌데 영어까지 막 써가면서 빽빽하게 채우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냥 뭐 한 2줄, 3줄 쓰고 그냥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이렇게 많이 쓰니 그랬더니 자기 생각을 정리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머릿속에 상상한 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니까 생각의 정리, 그러니까 상상하던 거를 글로 쓰면서 정리가 되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면서 기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정말 성공한다면 성공해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다면 저라는 사람은 기억하지는 않겠지만 고등학교 때 어느 멘탈 코치라는 분이 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 모습을 내가 상상하고 정리했었다. 그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네네. 인터뷰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듣는 제가 오히려 기분이 막 흥분될 정도로 그 고등학생의 심리가 와닿거든요. 자, 멘탈 코칭이 평상시에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이렇게 고등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중요성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2부 순서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